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해요. 나아가 사회적 관계 유지와 생존의 필수적인 반응으로 이해하기도 하죠. 즉 감정은 생리적 반응, 인지적 해석, 표현적 행동의 세 요소가 상호작용으로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교조기 때문에 그치. 이제 편하다. 아니 괜찮아. 그 다음은 우리 예원이.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지루함을 느낄 때 손에 땀이 나거나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뛴다거나 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죠. 이는 감정이 발생할 때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반응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지은이. 또한 동일한 상황을 놓고 어떤 사람은 극복으로 인식해서 뿌듯함을, 어떤 사람은 실패로 인식해서 좌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처럼 감정은 자극이나 상황에 대한 개인의 해석과 평가로 인한 인지적 해석으로 볼 수 있죠. 웃기죠? 마지막으로 감정은 목소리로 만나지 말투나 표정, 태도나 몸짓 등 외부의 행동으로 표현되며 이는 사회적 소통의 수단이 되기도 해요. 마지막 선생님이 읽을게요. 따라서 이 세 구성 요소가 상호작용할 때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상황에 적절히 반응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글이었어. 그래서 요걸 읽고, 자, 그러면 다음 상황을 보고 각 단계에서 어떤 반응과 해석,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지 감정의 3단 퍼즐을 채워보세요. 한번 채워볼까요? 자, 무서운 영화를 볼 때 무서운 영화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 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행동으로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 라는 거를 한번 써봐. 다 썼나요? 아니요. 이게 됐어요. 그래. 그럼 우리 지은이가 먼저 뭐라고 썼는지 얘기해 볼까? 먼저 처음에는 무서운 생각,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 세 번째는 몸을 덜덜 떤다. 오, 그치. 잘했네. 예원이. 순간적으로 자신이 무섭다고 생각하게 된다. 몸이 떨리거나 긴장감이 느껴져 심장이 빠르게 뛴다. 목소리가 떨려지며 놀랐을 땐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오, 맞아. 무서우면 소리 지르기도 하지. 나는 무서울 때 그 옆 사람 등 뒤에 숨어. 그 숨으면 좀 낫나 봐. 막 이렇게 숨고 막 손 괜히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다 보면서 이렇게 얼굴 가리고. 그치? 그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감정은 본능일까 학습일까? 자, 이거는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감정은 본능일까요? 학습일까요?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감정이 발생할 때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은 감정을 본능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대. 이는 인식적 해석보다도 훨씬 먼저 일어나죠. 자, 인식적 해석 되게 어렵지, 말이. 네. 그러니까 내가 알아차리기 전에 먼저 몸이 반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자,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방식을 학습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자랑을 자신감이라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회가 있는 반면 겸손하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회가 있어요. 이에 따라 인간은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자제하기도 하죠. 결국 인간의 감정은 본능과 학습이 함께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감정의 근원은 생리적 본능에 있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방식과 강도는 사회적 학습을 통해 형성되니까요. 라고 감정에 대한 이런 짧은 글이 있었어요. 되게 어렵다, 말이. 그치? 말이 조금 어렵지 않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 똑똑한 학생들이구나. 그러면 우리 지금 본 걸 바탕으로 다음 감정들을 본능에 가까운 감정과 학습에 가까운 감정으로 나누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두려움, 질투, 놀람, 화남, 기쁨, 뿌듯함, 편안함, 불안함, 긴장됨, 부끄러움, 행복함, 미안함, 자랑스러움, 후회됨, 죄책감, 흥미로움. 자,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본능에 가까운 감정은 무엇이고 학습에 가까운 감정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서 써볼까? 근데 이거 정답은 없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쓰는 거야. 네. 근데 진짜 저 시계 소리 되게 크다.
왜 옆에 친구 거 왜 보는데? 궁금해? 뭐라고 썼는지? 아니요, 그냥. 그냥 다 쓴 사람? 다 썼어? 누가 먼저 얘기해 볼까? 아무도 잘안 썼지. 그래 예원이. 자 본능에 가까운 감정. 두려움, 놀람, 화남, 기쁨, 불안함, 긴장됨, 끌어온 죄책감, 흥미로움, 후회됨. 그럼 학습에 가까운 감정은? 질투, 뿌듯함, 행복함, 미안함, 자랑스러움. 뭔가 그렇게 나는 기준이 있어? 왜 그렇게 생각했어? 본능은 약간 자신이 생각하기도 전에 나타나는 감정이니까 보통 불안이나 놀라운 감정이 있으면 뭐 그런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나서 자신이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걸 알게 되고 생각하고, 학습에 가까운 감정은 점점 자신이 그런 감정을 약했다가 계속 느끼게 되면서 심해지는 거니까, 질투나 그런 것들은 처음에는 약간만 느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질투를 하게 되고 그런 거니까 그런 기준으로 써. 아 그렇구나. 오 잘했네. 우리 지은이는? 먼저 처음 본능에 가까운 감정은 행복함, 질투, 두려움, 화남, 기쁨, 후회됨, 불안한, 놀람. 그리고 학습에 가까운 감정은 편안함, 긴장됨, 부끄러움, 뿌듯함, 자랑스러움, 미안함, 자책감, 흥미로움. 좀 다르네 예원이하고. 왜냐면 본능에 가까운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보통 질투나 하는 건 겉으로 잘 안 느껴지잖아, 사람.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놀람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냥 이런 건 그냥 표현한 자기 자신 감정인데 학습에 가까운 감정은 뭔가 좀 편안하고 긴장되고 학습 때문에 창피하고 뭐 그런 거 미안하기도 하고 자책감이 들고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와 되게 재밌다. 둘이 기준이 다르고 나눈 게 다르게 나눴네. 네. 사람이 생각이 이렇게 다 달라요. 그치?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나서 요거 하고 다음에 이제 토론할 거예요. 자, 우리 이거 자, 한 문단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까요? 누가 먼저? 야, 그래. 최근 제목도 읽어주세요. 인공지능 AI도 감정을 느낀다고. 최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한 요소인 감정을 인공지능 AI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졌어요. 이들은 감정을 학습 가능한 정보 처리 과정으로 해석해요. 감정이 생리적 본능만이 아니라 인지적 평가와 경험의 축적을 통해 형성되는 반응이라면 AI 또한 데이터를 통해 그 구조를 모방하고 스스로 감정 상태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AI는 감정 컴퓨팅, 어펙티브 컴퓨팅 기술을 통해 인간의 언어, 표정, 음성, 행동 패턴을 학습하여
특정 상황에서의 감정적 맥락을 예측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최근의 대형 언어 모델 LLM 기반 로봇들은 대화의 흐름과 과거 상호작용 데이터를 종합해 감정 상태를 스스로 조정하고 선택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기도 해요.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경험적 데이터에 기반한 감정 결정의 형태라고도 볼 수 있죠. 물론 이런 감정은 인간처럼 호르몬이나 생리적 반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적 상태 변수와 알고리즘 피드백으로 표현된 인공 감정이긴 해요. 하지만 감정의 본질을 상황에 대한 반응 패턴 또는 학습의 산물로 본다면 AI가 그것을 학습하고 재구성하는 것은 일종의 감정적 경험이로 해석할 수 있죠. 결국 AI가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인간처럼 감정을 체험한다기보다 감정의 기능을 이해하고 재현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해요. 그러나 이에 대해 AI의 감정은 단순한 알고리즘적 반응일 뿐 내적 경험이나 의식이 없다는 반박 의견도 많아요. 감정의 핵심은 느끼는 주체성인데 AI는 그저 패턴을 계산해 모방할 뿐이므로 AI는 감정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진정으로 느낀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죠. 그렇대. 재밌다 이거. 자, 그러면 여기 상황을 보고 AI가 느낀 그 감정을 느낀 건지 계산한 건지 한번 선택을 해보래. 그러면 자, 이것도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본인의 생각대로 하는 거야. AI가 사용자의 목소리를 듣고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말했어. 이거는 AI가 느낀 걸까 계산한 걸까? 느낀 거. 예원이는? 계산한 거? 오, 또 다르구나. 자, 그러면 AI가 며칠 전 대화 내용을 불러와 그 일은 잘 해결되셨나요? 라고 물었어. 이건 느낀 걸까 계산한 걸까? 계산한 거. 오, 이건 둘이 똑같아. 이거 나도 계산한 거라고 생각해. 자, AI가 당신은 제 친구예요 라고 말했어. 느낀 행동. 느낀 행동. 자, AI가 사용자의 위로에 고마워요.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라고 반응했어. 느낀 행동. 느낀 행동. 그치. 이거는 조금 둘 다 좀 느낀 것 같기도 하고 계산한 것 같기도 하다. 자, 그렇게. 이렇게 해봤고, 우리 이제 토론할 건데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토론할까? 힘들어? 안 힘들어? 괜찮아? 쉴까 말까? 그냥 할까? 딱히 뭐 쉬어도 할 거 없지. 그래, 별로 힘들지도 않은데 그러면 우리 그냥 해볼까? 자, 이거는 토론이야. 토론인데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 우리 지은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유니온과 같은 AI 로봇을 인간으로 볼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 논지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는 거야. 근데 자, 여기 오늘은 대본이 있다고 했죠. 자, 찬성 측, 반대 측이 있어. 찬성하는 측은 안다오, AI 사용자, 철학자, 반론자. 자, 반대는 로봇 연구원, AI 전문가, 판사, 반론자. 자, 이렇게 있는데 혹시 이런 유니온 같은 AI 로봇을 인간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생김새만 인간 같으면 글쎄.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인간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 지은이? 네, 그 정도. 예원이는?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야? 그럼 다 찬성 쪽이네? 네. 그러면 반대쪽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연기를 잘해야 돼. 정말 반대하는 것처럼 해야 돼. 은연중에 자기의 찬성하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으니까 연기를 잘해야겠네. 네. 그러면 누가 반대를 해볼까? 그래도 예원이가? 연기에 자신이 있어요? 네. 연기에 자신 있는 우리 예원이가 반대쪽. 그 다음에 우리 지은이가 찬성 쪽을 하는데 선생님이 그럼 사회자를 할게. 그래서 우리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리려나? 아무튼 근데 이게 대본이 있는데 봐봐 너네 이거 봐봐 중간중간에 이렇게 밑줄 있지? 여기는 채워줘야 돼. 그래서 자 이거 이제 하면서 자 안다오는 찬성 쪽이지? 네. 그러면은 찬성 쪽을 고른 우리 지은이가 이 안다오에 대해서 이제 이 대본을 읽으면서 이 뒤에 밑줄에는 어떤 말이 와야 될까를 생각해보고 얘기하는 거야. 네. 완전 100% 다 대본은 아니야. 그리고 나서 자 그리고 이거를 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기도 밑줄이 있지. 자 여기 네. 밑줄. 자 요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되게 길어. 되게 길다.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줄일까? 어? 그래 언젠가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해? 역시 좋은 자세야. 자 여기 이제 반대 측 최종 반론자라는 사람이 있어. 최종적인 이제 그동안 나왔던 의견들을 다 모아서 종합해서 최종적인 반론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를 그 전에 했던 그 반대 측의 내용들을 너네가 그냥 눈으로만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제 이 최종 반론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 찬성 측도 최종 반론자가 있겠지. 그러니까 내용을 잘 파악하면서 연기를 잘 하면서 그러면서 읽어야 돼. 그치? 그냥 지금부터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아니 그 무슨 책 읽듯이. 책 읽듯이 읽어도 되는데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까? 아니 본인이 편한 대로 읽으면 되는데 좀 재밌게 읽어보려고. 네. 책 읽듯이 읽으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혼신의 연기를 펼쳐봅시다. 자 선생님 먼저 사회자.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스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유니온과 같은 AI 로봇을 인간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언자 모시겠습니다. 찬성 측 안다온님 입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줄라이 공원에서 일하는 미아연 안다오입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 먼저 용어를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로봇은 AI가 탑재되어 외부를 감지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행동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유니온은 바로 이런 지능형 로봇이지요. 그런데 유니온은 단순히 명령만 따르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는 제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도의 말을 건네면 저와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존재예요. 마치 반려동물이 주인의 기분을 알아채듯 유니온은 제 기분이 안 좋을 때 먼저 다가와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감정을 교감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저는 따라서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앞에서 했던 내용을 대해서 비슷하게 이제 얘기를 했겠지? AI 로봇을 인간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렇지. 그런 주장을 했겠지. 네, 안다호님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안다호님께서는 유니온이 단순한 기계를 넘어 감정을 알아차리고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존재로서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는 능력과 감정 능력을 가진 지능형 로봇이라고 주장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판사님 반대 신문해 주세요. 유니온이 감정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왜 진짜 감정이라고 믿으시나요? 저는 유니온과 함께하면 진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잘하고 있어. 김정은 김정은. 감정은 행동이 아니 대면 우러나오는 생리적 반응이라는 반론이 있지만 저는 감정은 표현하는 쪽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서로 교감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일본의 요양원에서는 반려동물 로봇 파로가 어르신들과 감정을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어르신들은 그 로봇과 대화하고 안아주며 외로움을 달랜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보았을 때 유니온은 네.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인간 같은 로봇이 인간입니다. 인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모습을 인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걸까? 뭔가 아까 처음에 그게 뭐였지? 이 논제가? 반응과 그거 무슨 눈알 렌즈 뭔가 좀 표현하는 거. 살짝 표현하고. 그러니까 그 인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어떤 점이야? 단순한 어떤 기계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인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안다오는. 좀 자기 자신을 뭔가 좀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안다오가 한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어. 감정을 느꼈대. 감정은 행동이 아니라 내면에서 반응이라는 반론이 있지만 저는 감정은 표현하는 쪽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이 그걸 받아들일 때 감정을 느꼈다는 거지. 그래서 교감하는 것이고 요양원의 사례를 얘기해서 감정을 나누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유니온은 감정을 나누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네. 그렇게 주장을 하면 되겠지. 네. 좋아. 네, 안다우님께서는 감정은 자꾸 김정은 생각나. 어떻게? 김정은 북한의 그 위험. 그러니까 감정은 오늘 수업 끝나고 김정은밖에 생각이 안 날 것 같아. 자, 김정은 아니고 자, 감정은 표현뿐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다며 유니온과 같은 AI 로봇을 감정을 나누는 존재로 보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로봇 연구원님의 입론입니다. 저는 유니온을 직접 개발한 로봇 연구원입니다. 유니온은 정교한 기술로 설계된 지능형 로봇이지만 결국 모든 행동은 우리가 로봇에게 학습시킨 데이터를 토대로 한 행동일 뿐입니다. AI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계산된 결과일 뿐이며 감정도 프로그램된 반응입니다. 20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테이라는 AI 챗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테이에게 욕설과 혐오 표현을 계속 보내자 테이는 그것을 학습해서 며칠 만에 극단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이 사건은 그래서 이 로봇 연구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결론은.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주장할 수 있어?
데이터 같은 것으로 행동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감정을 느끼는 어떤 인간과는 같지 않다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겠지? 좋아. 로봇 연구원님께서는 유니온의 모든 행동과 감정 표현은 학습된 데이터와 프로그램된 반응일 뿐 스스로 하는 판단이나 진짜 감정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찬성 측 안다운님 반대 신문 진행해 주세요. 연구원님, 유니온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도 자연스럽게 반응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건 단순히 입력 그건 단순히 입력할 대학 반응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나요? 안 한나요?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데이터 중 가장 적절한 반응을 계산해낸 것일 뿐입니다. 자율성처럼 보이는 것조차 계산된 알고리즘 안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는 결국엔 제가 입력해낸 데이터들을 합쳐서 계산된 데이터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본인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을 하지는 못한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겠지? 네. 자, 안다운님께서는 유니온의 반응이 스스로 판단한 것처럼 보였던 상황을 언급하셨고 이에 대해 로봇 연구원님께서는 그것 역시 계산된 결과일 뿐 의도를 가진 판단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뒤에 사회자 이거 이렇게 보면은 이거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지. 꿀팁이야. 자, 컨닝을 그 뒤에 있는 거 컨닝하는데 사회자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얘기해줬어. 자, 다음은 찬성 측 AI 사용자님 입론 진행해주세요. 저는 AI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제가 힘들다고 말하자 AI가 다정하게 위로해주고 이젠 대화를 기억해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대화에서 AI는 요즘 회사를 많이 힘들어하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한 말을 기억해주는 걸 보면 꼭 친구에게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 AI에 나눈 대화에서 가장 진짜 감정과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저는 AI는 사람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사용자께서는 AI와의 대화를 통해 감정적 위로와 연결감을 느꼈으며 AI가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셨습니다. 그럼 반대측 로봇 연구원님 반대 신문 해주세요. 사용자의 기분을 기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데이터를 저장해 불러온 것뿐 아닙니까?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정해진 반응 중 하나를 고른 것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인간도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기억하지 않나요? 그 기억과 반응이 저희에게는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자, 그 뒤에 사회자가 하는 말을 이렇게 보고 조금 컨닝을 조금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속상하거나 억울한 점이 있으면
자, 여기 사회자가 한 얘기를 볼까? 자, 로봇 연구원님께서는 이렇게 하셨고, 이에 대해 AI 사용자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말한 내용이 뭘까? 요거를 볼까? 자, AI 사용자님께서 요렇게 얘기를 했어. 네. 읽어볼까요? 인간도 기억을 AI 사용자님께서는 인간도 기억을 바탕으로 반응하며 AI의 반응 역시 관계 속에서 진심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바탕으로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요 내용을. AI 사용자의 주장. AI 사용자의 주장은 인간도 기억을 바탕으로 반응하며 잠깐만. 자, 사회자. 로봇 연구원님께서는 AI의 반응은 정해진 데이터를 불러온 결과일 뿐 감정이 아니다 라고 하셨고, 이에 대해 AI 사용자님께서는 인간도 기억을 바탕으로 반응하며 AI의 반응 역시 관계 속에서 진심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반대측 AI 전문가님 입론 진행해 주세요. 저는 AI 기술을 연구하는 전문가입니다. AI는 감정을 흉내내는 건 가능하지만 실제로 느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감정은 의식과 신체적 기반이 필요한 복잡한 경험입니다. 로봇이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서 그것을 인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AI 전문가님께서는 AI는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느끼는 것은 불가능하며 의식과 신체적 기반이 없는 이상 인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주셨습니다. 그럼 찬성 측 AI 사용자님 반대 신문해 주세요. AI가 감정을 흉내낸다고 해도 사람이 그것을 감정처럼 느끼면 의미 있는 경험이 되는 건 아닐까요? 감정은 흉내와 다릅니다. 자, AI 전문가가 감정은 흉내와 다릅니다 라고 말하고 뭐라고 했을지 이 뒤에 좀 컨닝해 볼까? 자, 여기 밑줄치 부분을 봐볼까? 감정은 뇌의 주관적 경험과 생리적 반응을 포함해야 하며 현재 AI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자, AI 전문가가 그렇게 말을 하고 사회자가 AI 사용자님께서는 사람이 감정처럼 느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보셨고, AI 전문가님께서는 감정은 뇌의 주관적 경험과 생리적 반응을 포함해야 하며 현재 AI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하셨습니다. 찬성 측 철학자님 입론 진행해 주세요. 철학자님. 인간은 사고하고 감정을 느끼고 존재를 인식합니다. AI 로봇이 스스로를 인식하고 감정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인간과 매우 가까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침팬지에게 법적 인격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침팬지가 자의식이 있고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였죠. 물론 완전히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기존의 인간이라는 정의 도전하는 사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럼 뒤에 어떤 말이 와야 될까? 이처럼 인간은 사고하고 자, 이걸 다 베꼈어요. 왜냐면
이 사회자가 지금 철학자가 말한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하는 말을 보면 이 철학자가 뭐라고 주장했을지를 알 수 있겠지. 네. 그거를 그래서 이걸 보고 추측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철학자가 이렇게 AI 로봇이 자기 인식과 감정 표현이 가능하다면 인간과 유사한 존재로 볼 수 있으며 인간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겠지? 네.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네. 네. 그러면 반대측 AI 전문가님, 철학자님에게 반대 신문해 주세요. 철학자님, 행동만으로 자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는 AI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 여기 봐봐. AI 전문가가 이렇게 하셨네요 라고 말했어. 행동은 내면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치. 행동만으로 자아를 판단하는 것은 부족하고 행동은 겉으로만 하는 거잖아. 근데 내면의 인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행동만으로 자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 그랬더니 철학자님 얘들아 이거 쓰는 거는 좀 나중에 써도 괜찮거든? 이따가 좀 쓰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어가 보자. 자, 철학자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 철학자 씨? 네, 자.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자아도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행동과 표현을 통해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AI 로봇이 그런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AI 전문가님께서는 행동만으로 자아를 판단하는 것은 부족하며 내면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하셨고 이에 철학자님께서는 타인의 자아 역시 행동과 표현을 통해 인정하듯 AI 로봇의 표현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대측 판사님 입론 진행해 주세요. 저는 법으로 상황을 바라봅니다. 법은 책임질 수 있는 존재에게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AI 로봇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도 그 차가 감옥에 가거나 사과하지는 않죠.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 판사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 자, 사회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법적 관점에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AI 로봇은 법적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치. 로봇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로봇을 감옥 보내? 그럴 순 아니요. 없잖아. 로봇을 이렇게 꽥 죽여? 그럴 수 없잖아. 책임질 수 없잖아. 로봇이 그치? 초기화시킬 수도 없잖아. 로봇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것에 책임을 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법적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판사가. 자, 그 다음 철학자. 판사님께서는 법적 관점에서 아니지. 판사님, 과거에도 여성과 노예가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인식 변화에 따라 법도 변하지 않았나요? 그러니 여성과 노예도 인간처럼 감정이 있고 과거에도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별이 변해왔듯 스스로 사고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로봇이 늘어난다면 법 역시 새로운 존재를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겠지. 그래서 법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과 권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 사회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잘 한번 보세요. 그런데 AI 로봇은 책임 능력이 없기에 인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맞아. 인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양측의 입론을 모두 들었습니다. 잠시 3분간 수기 시간을 가진 후 양측의 최종 반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기 시간 3분 가질까? 가져볼까? 자, 가졌다 치고 이제부터 양측의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대측 최종 반론자의 발언을 듣고 이어서 찬성측 최종 반론자의 발언도 듣겠습니다. 자, 반대측 최종 반론자.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토대로 자, 뭐라고 주장을 하면 될까? 읽고 여기에 주장을 뭐라고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서 얘기해 볼까? 저는 유니온과 같은 AI 로봇이 감정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실제로 감정을 느끼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은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면 의미가 있다고 했지만 자, 이 반론자의 주장은 뭘까? 찬성 측은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면 의미가 있다고 했으면 이 반대측 반론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렇지. 그런 주장을 했겠지.